한서당 이론가실 때 이런 이 책에 볼 것 같으면 교육학, 리더십 이론, 그다음에 다중적, 시스템 이 등등에서 이제 쓰고, 그다음에 한민족 의식 경제 역사, 이게 바로 알감닭박 이 문화 목록으로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바로 빅뱅이 터져서부터 구석기, 신석기, 그다음에 청동시대, 우리 철기시대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우리 의식 구조가 알감닭박, 그다음에 한. 이걸 갖다 다 인테그레이션 시키는 것이 바로 통일시키는 것이 한국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모든 문학부는 이걸 청이라고 했어요. 알청, 감청, 닭. 이 청 넘어올 때마다 다 이게 균열이 생겨요. 디소시에이션이 생겨버려요.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물질과 정신, 유물론과 관념론이 이렇게 보면 균열이 돼가지고 조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들이에요. 그런 것이 신화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화에. 네. 근데 우리는 한 층이 넘어올 때마다 알감이 합쳐져가지고 단금, 왕금 할 때 아시죠? 왕금이 알감이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알감닭이 합쳐져요. 알감닭이 합쳐져서 대감이라는 말. 대감이라는 말은 닭감이 합쳐져가지고 한자가 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게 합쳐지고, 요렇게 합쳐지고, 요렇게 합쳐지고, 이렇게 해서 문화청이 넘어올 때마다 그게 균열이 돼가지고서요. 균열이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억압하고 박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쪽 신이 넘으면 이거는 악마 사탄이 되고, 이건 천사가 돼요. 그런데 이쪽에 넘으면 이건 저 천사가 되고, 이건 또 악마가 돼요. 결국 이전 시대에 있던 신들은 다음 시대에서 전부 악마화되고, 그 다음에 사탄화가 되어져 버리고, 악마 사탄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게 그냥 자본주의 시대,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모든 가치가 다 그만 악마화가 되는 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념이 바꿔져 버리면, 이념이 그전 시대에 있던 이념들은 다 악마화가 되어 버리는데, 우리들은 제가 이제 이걸 만약에 서양 역사사에 이걸 넣어서, 이건 남신이고, 이거는 여신들이고, 이제 이런 이 남신과 여신과의 관계를 불합화 역사상에서 볼 것 같으면 얼마나 거기서 균열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게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악마, 사탄, 마귀가 전부 여자이고, 그 다음에 그 천사는 전부 남자인이고,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도 동양에서는 천사 같다면 여자지만, 여러분 천사 가운데 서양에 여자 천사 있는 거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천사는 전부 남자입니다. 우리 동양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이런 이제 우리 한사상을 공부한다고 할 때, 이건 제가 쓴 이게 바로 한민족 의식 정제 역사라는 것은 문명사적으로 이걸 적용한 거고, 여기 적용된 이론은 캔 일보의 초인격 심리학이라는 여기 알감닭박을 캔 일부라고 하는 초인격 심리학자들은, 학자는 그 사람은 알을 갖다 우럭으로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뱀이 자기 입으로 자기 꼬리 그러니까 뭔가 미분화된 그 다음에 이거는 타이폰이라는 동물인간, 반인 반수, 반은 사람이고 인어공인 거지. 그 다음에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 머리에다 몸은 말이고, 이런 식으로 반인 반수,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으로. 여러분 산에 거기 올 같은 정말 이런 막 여러 개 동물이 막 섞여져 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사람인데 일부는 저 동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97%가 침팬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이 감청 이걸 가지고 그리스 신화에서 타이폰이라고 해요. 이 타이폰이 아시죠? 독수리 날개에다 뱀의 목에다 사람이 오는 이 하우스라고는 여신의 아들. 이게 바로 정확하게 우리의 곰이라는 짐승이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이 자체가 벌써 반인 반수 즉 의식 구조를 반영해준다는 지금 우리가 무슨 사람입니까? 동물이지.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동물도 몸무게고 코도 똑같아요. 개하고 같이 생활해보세요. 감정도 우리 사람하고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감청의 이게 이런 걸 강조하게 되면 이거 마르크스 성청이라고 해요. 인간의 생리적, 물질적, 본능적 프로이트성, 마르크스청이라고 해요. 여기 오면은 이제 여기서 신이 제일 처음 나타나는데 태모라고 하는 여신이 나타나요. 지금 문화인류학적으로 우리 몽산문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 신을 사람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라는 것이 남자 사람이 아니라 여자 사람으로 신을 제일 처음 묘사했어요. 이걸 브레인 마더라고 해요. 이게 바로 닥청이에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 솔라 에이즈라는 것은 하늘에서 남자 신들이 막 휴양한 불빛을 번쩍번쩍 하면서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서는 하늘에서 이제 환웅이 내려오고 인도에서는 인드라가 내려오고 그리스에서는 제우스가 내려오고 바빌론에서는 말뚝이 내려오고 똑같은 시기 BC 2000년이요. 그걸 에누마 엘리시라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구약 성서에서는 태초에 엘로힘이라는 신이 있고 이 흑암이라고는 이 흑암이 타이폰이 흑음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흑암을 깨서 천지를 창조하는 이게 바로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남성 이 솔라에이즈 태양식이라고 해요. 태양화식이라고 해요. 이때가 동토는 이 시대와 함께 지금 우리는 신이 지금 남자죠. 신이 좀 하늘에서 내려왔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태양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각에서 우리 한사상을 보시 한민족 의식적이에요. 근데 이 원래 제목은 한방문명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하고 나중에 이제 한민족 의식정제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제 뭐 저 책을 뭐 이거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이거 한사상을 공유하면서 시대별로 이제 어떤 본인들하고 왜 이런 쓸 수밖에 없는가 그걸 얘기하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의 기원과한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편집한 건데요. 여기서 제가 아마 1980년 7년도 미국에서 홍산 문화가 반불이 돼가 최초의 이 책에 제가 홍산 문화 이거 우리 거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두 날개를 펴서 저쪽에는 슈메르, 이쪽에는 인디안. 그래서 여러분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슈메르 가운데 딱 단어 하나만 잡아가지고서 그게 우리하고 같다고 자꾸 밝히지. 자꾸 호황하게 그 문정창신을 9가지 정도가 슈메르와 우리가 같다. 너무 거시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제가 접근한 건 삼국 사기에 나오는 김부식의 우리나라의 수사 1, 2, 3, 4. 그 나라 문종 문화가 같자면 반드시 수사가 같아야 돼요. 하나, 둘, 1, 2, 3, 4 요게 같아야 돼요. 요게 같지 않으면 그 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슈메르 언어 이거하고 같아요. 우리하고 같아요. 뭐가 같냐면 사기에 김부식이가 아무리 사대주의라고 하지만 김부식이야말로 우리 토착 언어를 가장 역사책에 많이 남겨놓은 겁니다. 특히 뭐냐면 우리나라에 한자가 들어오기 이전에 본국 우리말 예를 들어서 그 수문을 갖다가 미리를 수원을 갖다 매라 물을 갖다 매라고 했다는 거. 매탄동, 매항동, 뭐 수원 사신 분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다음 이 고유한 언어를 찾아보면요, 그건 영락없이 슈메르하고 같아요. 그 가운데 삼국사기에 남겨져 있는 슈메르 수사하고 삼국사의 김부식에 나온 수사가 같다고는 요걸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이거는 슈메르 전공하신 조철수 교수님 들어오셔가지고서 이건 이론을 전개해가지고 서울대학 어문학지에다가 이걸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수사하고 슈메르 수사하고 같다고. 네. 그다음 마야 언어하고 우리하고 인디안 언어하고 우리가 같답니다. 우리는 인디안 영어도는 내가 말에 의해서 발디지를 당했다. 이렇게 수동태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인디안 언어하고 우리 언어는 절대로 그런 수동태 쓰면 안 돼요. 동물이 어떤 주어가 될 수 없어요. 동물이 주어가 될 수 없고 주어는 반드시 사람만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 인간 중심적 어떤 면에서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그 말 쓰는 문법 체계가 우리하고 인디안하고 같다, 슈메르하고 같다 이렇게 해놓은 이것도 그 당시에 그렇지만 이건 반드시 이거는 설득력이 있고 어느 후대 전공학자들이 이거는 제가 이게 해놓은 것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드디어 이거는 정말 적중하게 받아들여지고요. 사실 이 학자들도요 깡패같이 어떤 깡패 기질이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다윈이 진화론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윌슨이라는 사람이 훨씬 전에 발견해서 겁이 나가지고 이걸 발표했다는 기독교 몰매가 받으니까 하지 그냥 그러니까 뭐 심리하고 학자가 유학해가지고 결국 그냥 다윈이 그걸 윌슨 걸 가져와 발표해가지고 지금 다윈이 세계적인 학자가 되냐고 많은 이론들이 그 갈릴레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레오도 지금 이 미분적분 이론 같은 거 갈릴레오가 해놓고 겁이 나가지고 발표 못했어요. 그 나중에 갈릴레오의 이 지동설 이보다도요 그거 발표했으면 더 지금 유명한 학자가 됐었겠죠. 그게 결국은 후대 학자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정말 신변의 유혹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배팅이 돼요. 그렇게 이거 학자에게도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어떤 가설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속 우리 강종일 박사님 같은 중립파 통일화 이거 지금 처음 말 얘기하실 때 정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소수였지만 지금은 뭐 완전히 중립화 통일 방안이 이게 그냥 보편화돼가지고 손학규 같은 정치인은 그 중립화 통일 방안을 이제 대통령 보고를 내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제가 인류 문명의 기원과 한 같은 이 책에는 제가 거기가 그냥 막 도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 세계 철학과 하는 이거는 일과 다라고는 이 두 말을 가지고서 힌두이즘에서는 일과 다를 어떻게 보는가? 바로 힌두즘이야말로 일이냐 다냐. 그래서 이 학파가 완전히 나눠져. 라마누자 학파하고 쌍카라 학파하고 나눠지는 게 일을 위주로 할 것이냐, 다를 위주로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유물론 학파하고 관념론 학파가 나눠집니다. 일과 다라는 개념으로 전 세계 모든 철학을 다 망라하면서 하늘 한마디로 말해서 각 세계 철학들이 그래서 제가 이게 세계 철학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보편 영어가 되었습니다. 실제는 뭐냐면 독일 철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계 철학 이렇게. 각 세계 철학, 우리 한 철학은 세계 각국의 모든 철학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고 그건 뭐냐면 일과 다라고 하는 원과 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봤을 때 그 세계 보편적인 철학인데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균열시켜요. 일만 강조하고 다를 부정하든지 다를 강조하면서 일을 부정하든지 다를 강조하면 마르크스 유물론이 되고 일을 강조하면 헤겔의 관념론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과 다 가운데서 이걸 갖다가 소통시키거나 조화시키지 못하고 일중자 다중이 이렇게 조화시키지 못하고 이걸 양국으로 균열화 시켜버린 것이 전 세계 철학의 특징이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 이게 전부 1986년 그때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것들은 이 1990년도부터 쓴 거예요. 90년 들어와서 이 양자 역법이라든지 이러한
카오스 이론이라든지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러한 예, 20세기 신과학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여기에 우리 한사상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쓴 것이 이게 그 고려원에서 나온 현대 물리학과 한국 사상. 그러니까 마치 카플라의 한국 현대 물리학과 동양 철학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독교 성경감으로 많이 잊혀지고 많이 딴 게 아니죠. 바로 이 현대 양자 물리학, 상대성 이론, 카오스 이론, 이 3대 이론은 벌써 동양의 힌두이즘이나 브라హ미즘이나 타오이즘 속에 다 들어있었다는 그거 아닙니까? 이 불교의 그 입자와 양자의 상고하는 것은 벌써 불교가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요, 유와 무를 상생시키는 이것이 양자의 역사상 이게 바로 기본 골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왜 한국 사상이에요? 한국 사상이에요. 왜 한국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강정희 박사님은 중화 사상이라고 우리 선생님 호가 중화. 이 현대 양자 물리학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이라는 개념 속에 일과 다밖에 몰랐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일과 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과정 철학을 결부시키자니까 이거 있는 것마다 굉장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문학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또 사진을 펼쳐보니까 우리가 한이라는 말 속에는 예, 가운데라는 뜻이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한밤중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밤중 하면 미드나잇이라 해서 가운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여름 하면 아주 중추, 한가위 이게 전부 한이라는 말 속에는 참 신기해요. 저도 깜짝 놀라요. 우리나라 한이라는 말 속에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이게 중국의 유교 사상의 핵심되는 중용에 해당하는 중이라는 개념이 한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같다는 말이죠. 네, 같은데. 한태라면 같은데. 네. 가장 매력적인 것은 우리 한이라는 말 속에 혹이라는 말. 혹시 한마디로 혹시 하면은 아마도 불확정한, 미확정한 이런 불확실한 개념을 얘기할 때 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이 말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한동안 그건 뭐냐면 확정하지 않는 기간 동안을 얘기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얼마 모으냐 한 어바웃네스. 예.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애매모호한 거. 그러니까 그 확실하지 않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코리아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매모호한 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모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 그러면 갑바지 앞과 뒤로 구별합니다. 역전 옛날 보니까 앞뒤 구별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멸시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때 그 현대 그 뉴턴 과학 다음에 현대 과학이 나오면서 특징이 뭐냐면 그 모든 걸 갖다가 확실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헤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그러니까 확실한 건 없다는 거죠. 관찰하다 보면은 그래서 양자 역학이라는 거예요. 대략의 양만 측정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이게 불확실성, 그다음에 불확정성, 그다음에 불완전성, 수학에서는 그걸 불완전성이라고 그러고 물리학에서는 불확정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불확실성, 불완전성 이런 것이 바로 이 현대 과학과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하고 얘기하는 건 바로 모더니즘, 뉴턴 과학이다. 여기서 이제 그다음 볼 것 같은 퍼지 논리와 사회, 퍼지 철학, 퍼지와 뭐 이런 등등 퍼지라는 개념에 들어가는 이런 이 책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뭐냐 애매모호성, 그 퍼지 세탁기, 퍼지 카메라 아시죠? 퍼지라는 말, 애매모호성. 네.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 퍼지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어렴풋한 얘기 아니에요. 어렴풋하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기 아들에게 사과를 사오라 할 때 미국 어머니들은 야 돈 좀 딱 2개 사와, 3개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가서 1-2개 사오느라 1-2개 사오느라 이렇게 표현할 때 꼭 한 개, 그럼 1-2개면 도대체 하나를 살 거예요? 2개를 살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퍼지 과학에서는 일에서 0 사이에 이렇게 고미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1-2개 사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가 딱 그냥 정확도를 여기다가 뒀을 때 예를 들어 1-2개 사오라는데 4개 사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개 사와도 2개 사와도 사실 한 3개 정도 사와도 맞다고 하는 가치를 주자하는 것이 이게 바로 퍼지 과학이에요. 퍼지 논리.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요리하는 가운데서 요리책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미국에는 요리책에 뭘 요리할 때 뭐 설탕을 얼마 썼고 소금을 딱 그 정확한 표준치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있는 딸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김치를 어떻게 담그냐 이렇게 뭐 소금 조금 넣고 설탕 조금이란 게 뭐예요? 이러는 게 북한 김정일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낮은 연방제다. 이 도대체 낮은 연방제 이게 어디까지 낮은 연방이 높은 연방이에요 도대체? 그걸 좀 정확히 해놨어.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명수들 만들어 얘기할 때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해놓고 그럼 이 애매한 표현이라는 게 이게 바로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뉴턴 과학에서는. 근데 바로 이게 현대 퍼지 논리학에서는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너 어머니가 아이한테 1-2개 사오라 하면은 그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재량권. 너가 생각해가지고 네가 판단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것은 직장에서 미국 직장에서 매니저가 직공들한테 일을 시킬 때 요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2번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하도록. 그건 왜냐하면은 알아서 너가 그거를 하라 하는 우리 주관의 참여, 어떤 이런 객관이 있다면은 어떤 주체가 참가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객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휴미 얘기하는 그 불확실성이나 회의주의하고 다른 점이 회의점은 뭐냐면 아이가 그러니까 객관도 없고 주관도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퍼지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객관은 사관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가운데서 너가